오케이. 자, 다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1시간 정도 다오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오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주로 드는 사례들인데 2021년 11월에 소더비 경매 이 미국 헌법 초판본이 이제 경매로 올라왔어요. 이게 미국은 헌법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난갑더라고요. 이게 초판본이 아마 남아있는 게 8개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신인 헌법을 누구 개인이나 회사가 사가야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돈 모아서 함께 사자. 라고 한 게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겁니다. 헌법 다오라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다오로 한 거예요. 7일 만에 42 밀리언 뭐한 6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17,000명 정도의 도너가 이렇게 해서 빡 한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다오의 이제 여러 가지 응용 중에 하나가 이런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누구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헌법 다오가 컨스티튜션 다오가 그런 게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거는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서 이렇게 못 벌어지거든요. 이걸 보여준 거고, 오케이.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2등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낙찰 실패했고, 그래서 원래 그 얘기했던 대로 실패하면 다시 다 환불하기로 했거든요. 그 환불하기로 한 게, 어, 이더로 이래 보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플 토큰을 줬었어요. 그래서 아마 1달러 1피플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 피플 토큰을 다시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더가 다시 돌아가는 구조로 했었죠. 그래서 클레임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재밌게도 참가자들 중에 많은 부분이 환불하지 않고 그냥 뭐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래? 내지는 어떤 사람은 피플 토큰이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또 OKX가 이거 잘하면 히트 치겠는 걸 하고 피플 토큰을 상장시켜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토큰을 발행한 곳이 거래소랑 얘기를 해서 뭘 해야만 상장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플 토큰도 ERC20이라는 표준 포맷을 썼기 때문에 거래소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거래소 그냥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OKX가 그냥 상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 0.004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40배까지 올랐었죠. 최고로. 그런 다음에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 가격보다 올라간 게 되죠. 그래서 결국 민코인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컨스티튜션 다오 하는 쪽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우리는 뭐 피플 토큰 가지고 뭐 할 생각이 없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토큰 자체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아무 기능은 없지만 그냥 밈화된 거죠. 이 사람들의 기억은 있고 그리고 피플 토큰이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컨스티튜션 다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가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컨스티튜션 다오가 어떻게 보면 다오를 되게 유명하게 만든 하나의 되게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런 비헤이비어들 이게 민코인화까지 되는 거까지가 되게 이 크립토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이나믹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거와 비슷한 일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참여를 했던 건데 2022년 1월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제 회사를 이제 그라운드X를 나오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그 다른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이 국보가 이 K옥션 경매에 나온다. 근데 저게 원래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데 이걸 사 가지고 다시 위탁을 맡기자. 그러고 국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어 좋네요. 한번 해 보시죠."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제 그래서 국보다오를 결성을 하고 이때 한 8 분, 9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역할 나누고. 근데 이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이걸 토큰으로 찍는 거를 원래 처음엔 고민을 했어요, 컨스티튜션 나오처럼. 근데 인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또 이더를 받아가 내지는 클레이를 받아서 토큰을 주면 이걸 ICO처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괜히 의심받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NFT로 합시다.' 그래서 한 장의 NFT당 350 클레이. 그 당시 가격으로는 한 장 NFT당 50만 원. 왜 50만 원이냐? 이거 곱하기 10,000장 이렇게 하면 50억.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이 50억 이었거든요. 그래서 50억을 달성을 하면 우리가 인제 국보 이 경매에 참여하는 걸로 요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런 플랜으로 해 가지고 뭐 NFT도 찍고 저는 인제 마케팅이나 트위터 가지고 이렇게 막 퍼나르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규합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을 해 가지고 했더니만 4,400 장이 판매가 됐어요. 이게 얼마냐? 24억 이에요. 근데 24억 이 얼마 만에 모인 거냐? 3일 만에 모금이 된 겁니다. 저희가 6일 준비하고 3일 모금한 거예요. 사실 좀 일찍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딱 9일 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6일 동안 준비한 게 지금 이제 NFT 찍고 그리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5 명이 키를 분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멀티시그 지갑 같은 걸 또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 거 만들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뭐 다 이래 가지고 6일 준비하고 3일 모금한 거죠. 근데 24억 억을 모은 거예요. 그때 인제 함께하는 팀 미디어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제 약속한 대로 목표를 미달했기 때문에 즉시 환불. 그래서 그 NFT를 어 리딜하면 저희가 350 클레이를 다시 리턴하는 구조로 요렇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한 10일 정도 만에 24억 모으고 깔끔하게 끝냈어. 24억 모으고 다시 다 리턴해 주고 끝.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제 세상 레거시 금융 시스템을 쓰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모금을 하는 방식이나 뭐 은행 통해서 계좌를 열 수 있느냐부터 해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사람을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모을 수 있냐 그리고 환불을 이렇게 빨리 해줄 수 있느냐 모든 측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일단은 NFT라는 툴을 통해서 기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트래킹이 다 되고 그리고 리턴이 다 되는 구조였죠. 그리고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것을 모으는 컨트랙트 같은 거 다 오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멀티시그. 그래서 지갑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5 명이 5명 중에 3 명이 사인을 해야 여기에서 돈이 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환이 되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거 자체가 결국 뭐냐면 느슨한 연대에서의 신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느슨한 연대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이런 실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의 다이나믹스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뭔가 실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일종의 운영 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사람들끼리도 안 만났고 우리 9 명 10 명이서 하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다 보고 여기에다가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온갖 데서 다 오신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 거거든요. 지금 느슨한 연대에서의 신뢰 이런 것을 블록체인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단 9일 만에 이런 금액의 모금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데서 희망을 본 거죠,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컨스티튜션 다오, 국보 다오가 다 다오라는 용어를 쓰는데 과연 다오가 무엇이냐? 다오 원오원,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탈중앙화 자율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중앙 관리 없이, 즉 대표도 없고 또는 뭐 이사회도 없고 뭔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떤 특정한 엔티티가 없이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다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립토에서 나오는 다오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 거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블록체인 베이스고, 그리고 자산 자체가 크립토예요. 즉 토큰이나 코인이에요. 이걸 백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서는 캐시를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온라인화된 조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오프라인으로 뭐 500명이 만나는 이런 조직의 다오를 한다. 이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다오랑은. 그래서 온라인에 글로벌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서로 트러스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이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오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code is law예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 믿지 않고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드 된 거버넌스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다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네이티브 조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글로벌하게 인터넷 스케일에서 서로 안 보면서 이 안에서 돌려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야 라고 하면 이걸 한번 다우로 해볼까 하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로 간에 일정 부분의 신뢰가 있어. 근데 이걸 다우로 해야 되느냐? 퀘스천. 그리고 뭐 신뢰는 없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맨날 오프라인으로만 보는 그런 조직이야. 그때 다우로 하는 게 맞냐? 이것도 퀘스천. 그리고 현금 베이스에 우리가 어떤 조직인데 이걸 다우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퀘스천.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크립토에서 얘기하는 다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오하고 보통 회사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회사는 되게 타이트한 조직이죠. 그리고 하이러키 분명히 있고 인바이트 온리고 채용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다오는 느슨한 연대에다가 풀뿌리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다오의 특징이 조인이 퍼미션리스예요. 즉 가입 자체를 막지 않아요. 누구나 다오의 토큰을 사면 다 그냥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다오의 소유주의 한 명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기업하고 다오를 이제 여러 그 측면에서 살펴본 거예요. 기업 구조, 뭐 소유권, 기업은 주식이라면 다오는 토큰, 뭐 소유자, 뭐 이런 거버넌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차이가 다오는 온라인 네이티브 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디스코드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다오가 심플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돌아가는 다오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지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오로 운영이 될 때 필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부분,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온체인이에요. 온체인 월드. 온체인이라 함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옵체인은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온체인입니다. 일단 뭐 다오가 있으려면 컨스티튜션, 다오에서 컨스티튜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오의 헌법이죠. 즉 이 다오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같은 거, 정관 같은 거죠. 이거고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해 놓은 게 거버넌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이 다오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코드화 시켜 놓은 거고, 그리고 다오의 예산은 전부 다 크립토입니다. 그 토큰이에요.
주로 이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이라 부르고 이 토큰이 들어간 곳을 다오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이 다오 트레저리가 결국은 주소예요. 아까 여러분들 주소 보신 거 있죠? 그래서 지갑이에요, 사실은. 이 다오 트레저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사용자들은 이렇게 구현된 다오에 인제 다오 토큰을 가지게 되면 나도 인제 다오의 구성원이 되는데 홀더가 되는 거죠. 이 홀더들은 다오 툴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서비스를 인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 투표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오 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요런 부분이 다 블록체인 위에 구현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뭐 다오라고 현실 세계랑 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토큰밖에 없어. 그러면은 개발자한테 "야 이거 토큰 줄 테니까 만들어 줘." 이러면 "우리 현금만 받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의 접점을 커버해 주는 게 주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이 뭐 다오로부터 트레저리로부터 일종의 용역비 같은 걸 받는 거죠. 운영비를 받고 그러면 그 운영비 가지고 이걸 현금화 시켜 가지고 다오를 위한 현실 세계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옵스코 뭐 뎁코라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발을 뭐 다오 만들어 놨다고 다오 홀더들이 개발을 해줄 건 아니잖아요. 뭐 누군가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냥 데브코 같은 걸 만들어서 개발 회사죠. 이 개발 회사가 그걸 전담하는 구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로는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법인으로 시작이 되고 뭐 데브코 같은 회사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다오화 시키면서 이제 소유권은 다오로 넘기고 이 데브코는 개발만 전담하는 다오에 월급 받아가면서 뭐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다오를 만들었어. 그러고 다오 이 거버넌스 토큰 홀더가 뭐 한 15,000 명이야. 그럼 이 다오는 도대체 법적 구조가 뭔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오가 현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적인 소송이 걸리면 이거 뭐 다오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걸어야 돼?'라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오 리걸 래퍼 즉 다오를 싸는 어떤 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슬슬 레귤레이션 법 규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그리고 뭐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다오가 현실 세계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복잡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거의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뭐 툴은 우리가 직접 다 만들었고 이것도 다 만들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구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체인 오프체인 그래서 온체인은 블록체인 위라 말씀드렸고 오프체인은 그 이외의 구조들 그래서 거버넌스 토큰이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거버넌스 자체도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보팅하는 경우도 온체인 보팅이라 그래요. 그 반면에 옵체인 보팅도 있어요. 즉 블록체인 위가 아닌 다른 쪽에서 먼저 보팅을 하고 그다음에 온체인 보팅으로 옮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톡 보팅으로 1 차적으로 이 프로포잘이 온체인 보팅으로 올릴 만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온체인 보팅으로 올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오 트레저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각각의 다오가 가진 예산인데 그 예산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적지 않아요. 뭐 지금 프로젝트 상위 한 9개 정도를 쭉 나열을 해 놓은 건데 그중에 유니스왑도 있죠. 4.4 빌리언 USD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캐시는 아니에요. 캐시가 아니라 다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자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발행을 해서 이렇게 쌓아 두고 이 쌓아둔 다오 트레저리 쌓아둔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태계 지원도 하고 그랜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개발을 하면 거기 용역비도 주고.
자, 그래서 다오에서 인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 거버넌스 토큰이나 온체인 거버넌스인데, 이 온체인 거버넌스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 조직이 뭐 A부터 뭐 Z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다오 조직들은 개개의 일들을 먼저 생각해서 프로그램화 시켜 놓는 게 아니고 제너럴한 거버넌스를 만든 거예요. 그 제너럴한 거버넌스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제안을 등록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식, 거버넌스 토큰 가지고 투표하는 방식, 투표됐을 때 이걸 집계하고 통과되느냐 아니면 불합격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 통과됐을 때 그 제안된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거. 요런 일반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돌리는 게 일반적인 다오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가 이미 저기 아까 말씀드린 다오 툴에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오들이 이런 걸 채택을 해 가지고 돌리면서 자기 쪽의 온체인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모든 이게 다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안부터 해 가지고 이거 뭐 투표하는 과정, 결과, 실행된 거 다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투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핵심인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안을 올린 거가 만약에 누구한테 뭐 10만 불어치 USDT를 주라고 그런 게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그게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한 이틀 정도 기다리는 건데, 요렇게 해서 실행이 될 때까지 누구도 이걸 거꾸로 못 돌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코드는 한번 올라가면 고대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에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서 떠나는 거 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쩌면 이게 더 우리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드 된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구조에서 다오 하나를 가지고 한번 비슷하게 분석을 해 볼게요. 유니스왑이라는 곳이 정말 다오 쪽에서도 꽤나 상징적인 곳이에요. 굉장히 잘 운영을 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덱스죠. 덱스고 처음부터 유니스왑이 다오는 아니었어요. 유니스왑 랩스라는 일종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2018 년도에 그러다가 MVP 돌리고 시장 검증해 보니까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0 년도에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검증을 했고 이제는 커뮤니티가 이걸 오운하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 2020 년도에 다오한테 권한을 넘긴 겁니다. 이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2020년 전까지는 토큰이 없었어요, 코인이. 근데 고때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윤이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2020 년도에 10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거를 인제 나눈 거죠. 누구한테 나눴냐? 그전까지 유니스왑을 한 번이라도 쓴 사람들. 그래서 저도 네, 일정 부분 받았죠.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렇게 커뮤니티한테다 많이 뿌리고, 일정 부분은 초기에 인제 개발한 개발팀, 일정 부분 또 리저브 뭐 이렇게 해 놓고 요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0 년도에 인제 유니스왑이 다오화가 된 건데, 자 오케이. 이렇게 다오가 만들어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트레저리, 그래서 발행한 유니 토큰을 남은 건 다 트레저리로 가요. 트레저리 묶여 있는 거야. 그다음에 유니스왑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제안을 받고 투표해 가지고 통과되면 실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스타트업 유니스왑 랩스가 있잖아요. 이 랩스가 뭐시기냐, 인제 개발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를. 그러면은 "이런 거 업데이트할 테니까 업그레이드할 테니까 돈 주세요." 하고 유니스왑 프로토콜에다가 제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에 해당되는 트레저리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구조죠.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웃기게도 유니스왑 다오가 생길 땐 파운데이션이 없었고, 유니스왑
이 프로토콜에서 제안으로 "파운데이션 우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파운데이션도 만들고 여기 운영비도 매번 이쪽에다가 제안을 올려서 받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트레저리가 지금 4.4 빌리언 꽤 많죠. 여기에 거의 100% 가까이 유니 토큰이에요. 즉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이 다시 트레저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토큰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가까이 다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저리 주소 어드레스 쭉 나와 있죠. 다 주소예요 결국은. 그 주소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보통 그래서 이 주소의 키를 한 사람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소에서 뭘 빼내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명 중에 뭐 3 명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걸 멀티시그라 그래요. 멀티시그 지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구조로 갑니다. 유니스와 거버넌스는 요렇게 3개 스테이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버넌스 포럼에다가 온체인 오프체인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그냥 게시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RFC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피드백을 달라. 그래서 코멘트 주면은 그 코멘트로 제안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스냅샷 폴이라고 이거 오프체인 보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 위가 아니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IPFS 기반으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다가 "이 제안이 유의미할 것 같아?"라고 올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온체인 보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올려 가지고 요런 이 클라이언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접속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실행이 되게 하는 거죠. 이 3 단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좀 복잡해 보이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요 온체인 보팅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온체인 보팅이라는 게 거꾸로 못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제안인 줄 알고 통과시켰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앞 단계에서 이런 옵체인 그 거버넌스를 좀 거치자. 그다음에 거의 인제 될 것 같은 걸 온체인으로 올리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사실 느려요. 요것도 기간이 며칠씩 있고 요것도 기간이 며칠씩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다오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뭐 합의라는 걸 이뤄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그젠플 프로포절인데 예를 들어 유니스왑 파운데이션에다가 이니셜 펀딩 파운데이션 만들었으니까 "초기 펀딩 줍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여기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공유를 어 요거로 해 놔야 볼 것 같아서 자 지금 이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요 포럼에 요 쫙 보면 이제 제안자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걸 템퍼런처 체크라고 하는데 딱 길죠? 누가 참여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거 파운데이션 돈 받아서 뭐 할 거라는 제안서 쓴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제 댓글로 토론하는 거죠. 이렇게 "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쭉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토론 이루어지고 나면 자 스냅샷은 패스하고 온체인 보팅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탈리라는 서비스가 이것도 그 거버넌스 쪽도 거의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탈리라는 서비스는 유니스왑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니스왑도 탈리에서 다 보여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걸 모아 놓은 서비스가 탈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제안이고 이 제안이 여기 보시면 majority support for 그러니까는 찬성표가 이만큼이고 반대 거의 없죠. 그리고 각각을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A16지는 투자사죠. 굉장히 유명한 이만큼이나 찬성을 했죠. 왜냐? 초기 투자사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고 인제 여기에도 이런 쭉 프로포잘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액션이라는 거예요. 이 액션이 뭐냐면 프로포잘을 올릴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액션을 하라고 코드 조각이 올라가요. 그게 이거예요. 이걸 로우로 보자면 이런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트랜스포 함수를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어드레스 이게 데스티네이션 이쪽 어드레스에다가 이만큼을 주라는 거예요. 요게 인제 코드화 돼 가지고 이런데 이게 보자면 아까 뭐 이 40만 불인가? 예. 어 이거만큼의 유닛 토큰의 개수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요 타겟이 이 지금 실행시킬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여기 링크 걸려 있죠? 딱 클릭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 스캔이 떠요. 그러고 이게 유니스왑 유니 토큰에 대한 컨트랙트예요. 유니라고 돼 있죠? 그리고 컨트랙트를 클릭을 해 보면 코드가 있죠. 코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중에 여기에 트랜스포라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이 트랜스포 코드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야?"라고 클릭을 해 가 보면은 또 이더 스캔에서 이 친구가 누군지를 또 딱 볼 수 있어요. 여기 다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제 이 아까 그 트레저리에서 이렇게 받은 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트랜잭션을 하나 들어가 보면 44만 불만큼의 유닛 토큰을 to 이 어드레스로 주는 거네. 요렇게 해서 얘가 재단이고 요 어드레스가 재단이고 이렇게 재단이 쌓아 놓은 토큰들 중에 일부를 요렇게 집행하면서 일시키는 구조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드가 이게 통과되면 보통 이제 큐잉 시간을 줘요. 대기 시간 한 이틀 정도 주고 그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누구도 이거를 이제 못 바꿔요, 통과만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탈중앙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누가 입김이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A16G가 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 몇몇 투자사들하고 또 얘기해 가지고 "야 너네 나 싫은데 이거 반대표 좀 던져 줘." 하면은 던지면은 통과가 안 되겠죠. 그게 다오예요. 뭐 누가 대표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이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그 온체인 보팅을 한 요거를 보여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그 잘 돼 있어요, 툴 같은 것들이.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투표할 때 갖고 있는 토큰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토큰이 소각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소각되면 아무도 안 하겠죠, 투표에 참여를. 그래서 보통은 토큰을 가지고 저거래요. 스냅샷을 한번 찍어요. 그게 뭐냐면 지 이브 이 이제 투표할 건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는 시점에 딱 스냅샷을 찍어서 그때 내가 10 토큰이 있으면은 10개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투표율이 무지하게 낮아요. 뭐 1% 언더, 2% 언더 전체 토큰 발행량의 정말 낮습니다. 거버넌스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무슨 제도를 보통은 많이 하냐면 델리게이션을 많이 하도록 해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라고 뭐 이렇게 거버넌스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다가 내 토큰 내가 뭐 100 토큰을 가지고 있음. 그러면은 A16G가 내가 마음에 드니까 "A16G한테 내 토큰을 위탁할래."라고 델리게이트를 시키면 A16G가 투표권을 100개 더 가지는 거예요. 토큰이 소각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거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토큰이 어디로 가냐고 하는 건데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투표할 때 그냥 투표지처럼 뜩 하면 뜩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표 보팅 라이트만 이것이 카운트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팅 라이트 기록한 거 가지고 내가 찬성에다 10표 이렇게 딱 하면은 얘는 고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10 표라고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토큰이 어디 가지 않아요. 가면 아무도 투표 참여 안 해요. 안 그래도 참여율이 낮은데. 거버넌스 토큰에 의한 잠시만요. 현행 보팅 방식은 블록체인 특성상 프로포절의 결과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실패 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 어떠한 것들이 사용되나요? 아, 그러니까는 프로포잘 해서 통과했는데 그걸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 결과가 별로 안 좋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보세요. 아까 전에 40만 불어치 유니 토큰을 뭐 어디 대시보드 개발하겠다고 무슨 업체한테다가 줘야 돼. 그러면은 액션에다가 그렇게 주라고 그 업체 어드레스 해가지고 했겠죠? 통과됐어요. 갔어요. 근데 대시보드 만든 게 개망이야. 그러면 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상황은 최대한 막아보자. 그러면 그 뭐죠? 그 저기 일정 금액을 여기다 묶어두게 하는 거? 에스크로. 그렇지. 에스크로 컨트랙트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크로 컨트랙트를 만들고 에스크로 컨트랙트한테다가 40만 불을 지급하는 거예요. 40만 불어치 유니를 딱 지급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만든 업체의 평가를 어떻게 프로그래밍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정성적으로 이거를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이 평가를 해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오케이를 해야 통과된 거로 쳐.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10명의 어드레스를 이 에스크로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사인을 하면은 그제서 얘가 지급되게 이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일은 많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버넌스 자체에서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오의 거버넌스는 제안받고 제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통과했을 때 시키는 거 요까지가 대부분은 거버넌스예요. 이런 복잡한 거는 보통은 본인들이 다 새롭게 컨트랙트로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과를 제안해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누군가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오프체인이야. 오프체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 오프체인 작업을 어떻게 또 온체인에 반영할 거냐도 사실은 어려운 이슈예요. 오케이. 그럼 토큰을 갖고 있는 수의 차이는 영원히 불변하는 건가요? A 사람이 10개, B 사람이 2개를 갖고 있는 상태 투표하면 A형이 더 클 건데 토큰이 차감되는 게 아니면 그렇죠? 당연히 A가 더 크죠. 이래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B가 토큰을 더 사시면 됩니다.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은 대부분은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사면 돼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돈 많은 사람보다는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기죠.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싼 값에 토큰을 샀을 거니까 왕창. 그래서 다오가 제가 이제 매번 다오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게 뭐 현실 세계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기 투자자 아니면 파운더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 사람들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깨보자고 나온 게 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초기에 투자자 안 받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이 토큰의 분배를 파운더들도 안 받고 정말 이분하게 커뮤니티나 참가자들한테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페어하게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다운은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이 짓을 할까요? 말하자면 파운더들이나 투자자들도 없고 나한테 오는 베네핏이 없는 거야. 그럼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내지는 정말 이상적으로 멋진 다오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오케이. 질문들 좋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다오 툴.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 다오 툴을 설명하는 게 오늘의 목적은 아니라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오 툴이 인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돌리느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투표하는 그런 프론트 엔드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다오 툴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다오의 종류들인데 아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오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투자 다오도 있고 그리고 그랜트 주는 다오 그리고 미술품이나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컬렉팅하는 다오 그리고 프로토콜 다오가 아까 전에 얘기한 메인넷을 만들거나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소유권을 다오로 넘기면서 "이제부터는 다오에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해요."라고 하는 게 프로토콜 다오예요. 웹3 쪽에서는 제품을 프로토콜이라 많이 부르거든요. 서비스 다오가 프리랜서 다오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모인 다오, 뭐 법률가들이 모인 다오, 홍보 전문가들이 모인 다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소셜 다오는 소셜한 어떤 액티비티를 같이 해 보자 해서는 다오고요. 미디어 다오는 미디어를 바꾸자고 해서 나온 다오고. 자 투자 다오로 제가 인제 GCR 쪽에 얘기를 하나 해줄 건데 GC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코인 리서치라고 어 이렇게 투자를 하기 전부터 다오 전부터 인제 이쪽 크립토 업계 전문가들 많이 모아서 인제 그들하고 같이 리서치 리포트 쓰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각각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리포트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익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투자 다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어 GCR 뭐 인베스트먼트 다오인가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케이. GCR에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 여기에 GCR에 아마 수백 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딜을 물어오고 그리고 누가 이거를 투자 심의를 해 가지고 누가 통과해서 누가 집행할 거냐 이거를 보통 VC 같은 경우는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같이 합니다. 그럼 다 오니까. 그래서 딜도 원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이번에 새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저거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줌에서 뭐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에 볼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 파운드의. 그다음에 설명 끝나고 인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 하면은 한 3 명이 손 들어요. 그럼 3 명이 모여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VC는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끼리 서로의 역할 구분 없이 그리고 인제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스타트업 법인에다 투자를 하려면 뭐 이렇게 3 명이 "오케이." 했어. "우리가 다오로 투자할게요." 뭐 이런 게 어딨어. 다오가 법적 구조가 없는데. 그래서 다오 투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다오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SPC라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그러죠. 코퍼레이트. 그래서 SPC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투자하겠다는 3 명이 뭐야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든 이래서 집어넣고 이거 돈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100개 스타트업을 투자하면은 SPC가 100 개가 나오는 거죠. 그건 황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다큐멘테이션 작업 여튼 이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다오가 다오랑 되게 합이 잘 맞아요. 핏이 잘 맞는 건데 투자 쪽이. 근데 투자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법률적으로 어 리스트릭션이 많아요. 제한이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많은 동네라 다오가 어떻게 보면 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오는 아직 법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든 영역이다. 컬렉터 다오 이런 건 오히려 더 쉽지.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NFT 작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전문성도 다 다르고 하니까 각자 뭐 100이더씩 내 가지고 트레저리 모은 다음에 투표해 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어 통과되면은 사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컬렉터 다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넌스 다오 되게 신기한 다오입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어 여기는 NFT를 발행은 하는데 매일매일 한 개 NFT만 발행해요. 한 개 NFT만. 요게 지금 한 개 발행한 건데 그러고 하루 동안 비딩을 붙여요. 그래서 최고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 NFT가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 NFT 같은 경우는 7.72더에 낙찰받았잖아요. 아직 남았네. 이거에 낙찰받았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트레저리로 들어가요. 누구 딴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누구 인마이 포켓 가는 게 아니고 트레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걸 낸 사람은 이 NFT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 트레저리를 다오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오는 누구냐? 이 NFT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거 몇 번째야? 1000번째죠? 1079번이죠? 한 1000명쯤 되겠죠? 홀더들이 한 개씩만 샀다 그러면.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5469 이더가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를 자기들이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NFT를 IP화 시키자. 뭐 이런 거 우리 이 아바타 디지털 아바타 재밌게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 이런 제안을 외부에서 하면 거기에다가 그랜트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재밌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는 투자를 받지도 않았어요. 투자 안 받고 처음 시작부터 첫 번째 NFT부터 그냥 한번 처음 첫날 딱 이러고 그 일본 NFT를 누군가가 비딩해 가지고 사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 트레저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자도 안 받았어.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더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이 트레저리 만든 거를 다오가 운영해.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큰을 발행하고 NFT 나중에 발행한다라고 하면 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되게 스마트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분쟁에 휩쓸릴 여지가 되게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뭐 누구한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래서 간 것도 아니고 뭐 미리 선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투자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 그냥 비딩 붙어 가지고 사간 거기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져도 뭐 '아이씨 내가 NFT 잘못 샀구나.' 뭐 이럴 수밖에 있는 게 없어. 그리고 결국 이 가치를 올리는 거는 이 트레저리 쌓인 이 자금 가지고 다오가 얼마나 잘 해 가지고 이 NFT의 가치를 올리느냐 뭐 이런 거라서 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되게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되게 영리한 방식으로 민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소셜 다오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도 하고요. 비코인 같은 경우에 그랜트 다오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뭐 솔라나 이런 메인넷은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랜트를 줄 때 그 주는 방식을 다오식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번 그 배치로 해 가지고 투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 배치할 때 그랜트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주면 우리 이런 거 개발해 이 생태에 이런 기여를 할 거예요."라고 올리면 그거에다가 여기에서 투표해 가지고 투표라는 게 사실 여기 그냥 투표하는 건 아니고 저걸 합니다. 일종의 저기 멤버들 내지는 외부 사람들도 여기다 디파짓이 아니고 뭐라 해야 기부를 한다고 봐야죠. "내가 예를 들자면 10만 원어치 토큰으로 기부할게."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매칭을 해 줘요, 기코인이. 그렇게 해가 매칭된 거랑 요렇게 해 가지고 그랜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기부금 들어오는 이 비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 이 쿼드로틱 보팅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코인은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레이드 길드 다오는 개발자들이 모여 가지고 프리랜서 회사인데 대표 없이 다오식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돌아가는 게 레이드 길드 다오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기 2기 분들이 길드 만들어 가지고 이 레이드 길드 다오를 아주 딥하게 분석을 해 봤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다오가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도 많습니다. 한계가 많은데 뭐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긴 해. 이게 사실 탈중앙성이라는 게 좋긴 한데 효율성하고는 어떻게 보면 쪼끔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다 느려요, 진행하는 게. 되게 느리고 어디까지를 제안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냥 임의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기준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인제 서브다오라는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제 우리 다오랩을 운영할 때도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인데 어떤 해야 될 태스크들이 있어. 그러면 오케이. 이거를 누가 하는 게 최적일까? 예를 들자면 우리 예를 들면 다오랩에 저기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걸 이제 제대로 해 보려고 그래. 자 오케이. 그러면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오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 먼저 손을 들어서 제안을 올린 사람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야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해 봅시다. 이거 내가 해 볼게요."라고 하는데 사실 소셜 네트워크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이야. 근데 제안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 우리 저거 필요하지." 하고 통과가 됐어. 알고 봤더니만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어 그 영역의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 사실은 그들이 지원을 하고 안 하건 간에 그분들한테 롤이 가는 게 어쩌면 제일 잘 맞아요. 근데 다오는 기본적으로 자율이기 때문에 자율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지. 최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게 서브 다오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각각의 전문성별로 거버넌스를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PR 마케팅이라면은 PR 마케팅 관련된 사람만 서브 다오를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로 안 올리고 이 안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서브 다오 쪽에서. 뭐 이때도 온체인 거버넌스로 하면 되겠죠. 이게 다 디파트먼트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저희야 지금 길드를 디파트먼트라는 개념보다는 하고 싶은 연구하는 길드로 이렇게 했지만 다오의 서브 다오 같은 경우는 디파트먼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 가지고 그 안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진화해 나가는 거죠 슬슬. 전문성의 이슈. 음. 다오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이브한 결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 아까 이 다수결 투표가 인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이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도 '이게 우리 다오에는 정말 이득이야.'라고 하는 결정들이 그냥 다수가 몰고 가면은 돼요. 사실은 그게 업계에서는 되게 부도덕한 행위다 하더라도 don't care. '우리 다오만 좋으면 돼.' 뭐 이렇게 해서 돼 버립니다. 이거는 인제 일정 부분 인제 많은 토큰을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 이런 거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해킹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다오가 더 다오라는 건데 여기에서 아주 세게 해킹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포크라는 걸 했었고 해킹 스캠 사고 많습니다. 자 법적 구조. 이게 인제 23 년도에 사실 다오가 법적 구조가 없어서 이슈다는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23 년도에 CFTC 여기가 상품 거래소인데 미국 상품 거래소에서 여기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우키다오라는 곳에다가. 그래 가지고 "니네들은 비법인 사단인데 상품 거래법을 위반했어."라고 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다오가 졌어요.
그래 법원에서 "야 너네 비법인 사단 맞네." 하고 벌금 내라고 나온 거예요. 64만 불인데 그리고 운영 중단하라고. 운영 중단했어요. 자 다오잖아요. 누가 벌금을 내야 돼요? 누가 벌금을 낼까요? 아 바로 밑에 있네.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멤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적 조치 대상이 된 겁니다. 야 이러면 이제 누가 이걸 봤잖아요. 다오의 투표율이 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누가 투표를 하겠어. 투표 안 해도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야. 투표하면은 아니 뭐 투표하는 데 인센티브를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걸려 있으니까 투표하면 이런 리스크가 오히려 더 있는데 누가 투표를 하겠어.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짜잘한 소송일 수도 있지만 다오 쪽에서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치명상을 입힌 그런 소송이지 않을까. 사실 뭐야 20 몇 년도지? 21년? 21년 뭐 요럴 때까지는 다오가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다오 인기가 많이 쑥 사그라들고 지금은 뭐 크립토 동네에서 다오가 막 핫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 이런 거라고 봐요. 즉 법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인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투자 다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다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법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뭐 희소식은 몇몇 주나 미국의 몇몇 주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다오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와이오밍 주인데 다오 LLC 유한 책임 회사죠. 유한 책임 회사를 다오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 다오 LLC로 만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이죠. 작년에 와이오밍 주에서 또 탈중앙화 비영리 협회, 비법인 비영리 협회. 앞에 거 LS는 영리 법인이고 여기 같은 비영리 협회죠.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로 우리가 돌리겠다고 하면은 듀나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나온 레귤레이션 중에는 가장 컴플리트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좀 딥하게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규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법인처럼 법적 엔티티이기 때문에 뭐 통장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소송을 하면은 그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법적 실존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오의 멤버들한테는 책임이 안 가요. 유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고 세금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제 멤버들한테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뭐 다만 비영리 쪽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익은 안 남겨야 되겠지만 보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참여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도 있어요. 과세도 가능하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이슈는 많다. 그리고 이거는 다오의 법적 체계를 만들어 준 거지 그 안에서 만약에 거버넌스 토큰이 있을 때 그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 정의까지 한 건 아니에요. 거버넌스 토큰은 SEC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금융위 금감원에 에서 만들어야 될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다오의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듀나도 뭐 사실 주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상위의 연방법하고 컨플릭트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제 근본적으로 다오는 지금 크립토의 다오는 모든 게 다 금전적 보상에 편중이 돼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다오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쪽이 거버넌스 토큰을 사서 그 거버넌스 토큰이 가치가 오르는 걸 목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 다오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비전이나 그리고 롱텀의 어떤 목표 같은 게
크게 중요할까? 이런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인제 다오에서도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돌릴 때 항상 그 토큰으로 보상하는 이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내적 동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코드와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체인 거버넌스 하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인데 뭐 투표도 안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자율적으로 돌아가. 그래서 '너무 이상적으로 코드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나. 사람들이 저렇게 비헤이비어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오의 현 상황은 뜻은 좋았으나 뭐 이곳저곳에 물이 새고 있고 사람들은 다 어 제각각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다오 랩을 할 때도 이 다오에서 우리가 꼭 무조건 다오 공식대로 이렇게 다오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차적 목표가 아니다. 다오에서 배워올 건 배워오고 그리고 다오를 개선시키려면 그건 되게 롱텀으로 봐야 되고요. 그거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조직 또는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혁신을 좀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리더나 운영진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탈중앙화가 꼭 의무냐, 꼭 정답이냐 이건 저는 퀘스천.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 즉 우리의 커뮤니티든 사업이든 제품이든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저는 탈중화 거버넌스보다는 참여형 거버넌스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 세계에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조금 보여 드리고 마칠 건데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사례입니다. 이 트리플 S라고 아시나요? 되게 신기한 걸그룹인데 버트, 패스. 이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앨범 타이틀곡을 팬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했어요. 그래서 8 곡의 샘플을 딱 주고 이 중에 막 격렬하게 투표를 해 가지고 진짜 격렬하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송 B가 타이틀곡이 됐어. 이 엔터 업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프로듀서가 원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해요. 팬한테 안 맡겨요. 트리플 S는 팬 참여형 아이돌입니다. 멤버가 24 명이나 되고 그래서 아이돌 프로듀싱 전 과정을 팬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타이틀곡부터 해서 유닛 활동을 자주 하는데 유닛을 구성하는 것까지 팬 투표로 해요. 뭐 팬클럽에 이름 짓는 것도 팬 투표로 하고. 자 근데 엔터업계에서 투표를 하면 이미 오명이 있죠. 프로듀스 101이 투표 조작 논란, 문자 투표에 이렇게 했는데 이 조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뢰에 아주 크게 금이 갔죠. 우리 실형 받았잖아요, 여기에 프로듀서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이렇게 뭐 투표 기반으로 뭘 한다고 안 믿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블록체인으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투명하고 조작 불가능한 팬 투표를 만들어서 팬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라는 앱이 있고 이 앱을 깔면 여기에 그 포토카드 있죠? 디지털 포토카드를 여기서 파는데 이 포토카드를 사면 한 장당 한 개의 투표권이 와요. 그게 꼬모예요. 여기 보면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 건데 이렇게 쭉 모아 가지고 투표권이 뭐 17개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어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게 누구도 저걸 NFT든 토큰 이런 용어는 안 써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밑에 숨겨 놨어요. 지갑도 다 숨겨 놨어. 근데 알고 보면 폴리곤이라는 체인 위에서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얼만큼 샀고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투표는 어떻게 참여가 됐고 하는 거 이 대시보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 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걸 만든 것도 이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긁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게 다오냐? 아니에요. 다오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있던 엔터에서 없던 문법이에요. 팬들을 그냥 소비만 하는 팬으로 둔 게 아니고 이들을 프로듀싱이라는 데 참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의 방식을 이렇게 투표라는 거버넌스로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팬이 단순히 그냥 덕질이라고 해서 뭐 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이 액티브하게 좀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을 해준 거죠. 저는 이런 게 정말 다오랍시고 만들어 놓고는 택도 없이 안 돌아가는 데보다 훨씬 의미 있게 다오스럽게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일본의 야마코시 마을인데, 여기가 지역 소멸 위기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800 명이 안 되고 뭐 고령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요 산업이라고는 비단잉어 판매하는 거 밖에 없어요. 저기 산골에 처박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디지털 주민증이라는 거로 NFT를 발행한 거예요. 10,000명 목표로 발행해서 한 개당 한 10만 원, 9만 원 정도 이래서 한 1,600 명, 1,700명 정도 샀어요. 그래서 1.5억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는 이 마을에 야마코시 마을에 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뭐 온천 할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지역 재건하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투표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NFT로. 그래서 여도 디스코드 상에서 그런 어 회의가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많아요. 이걸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오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크립토에서 본 그 다오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여기는 코드 이즈 로 이런 거는 모르겠고 커뮤니티가 더 우선이에요. 커뮤니티 어떻게 잘 모을 것이며 이 커뮤니티가 지역 주민만으로 안 되니까 이걸 넓힌 거예요. NFT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넓히고 이분들한테 받은 자금으로 펀딩을 하고, 근데 이 펀딩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NFT 살 때는 가치의 상승을 노리고 사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가치가 상승될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모든 부분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사면서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 정도로 NFT 해 가지고 펀딩하면 이건 요거도 먹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펀딩된 자금 가지고 이렇게 굴리겠죠? 그러고 인제 여기 사신 분들은 또 내가 가졌으니까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이게 인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우리 지역만 하지 말고 "다른 데가 필요하면 우리 걸 해 줄게." 이러면서 로컬 다오의 플랫폼으로 인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유니스왑, 다오 이런 복잡한 그런 데 비하면 '이게 다오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어 좀 많은 부분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트리플 S는 팬 커뮤니티, 야마코시 다오는 지역 커뮤니티. 즉 사실은 다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더 핵심.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고 하느냐에 대해서 다오적인 방식과 툴을 적용을 하는 거죠. 커뮤니티는 뭐 이런 거고, 요즘 커뮤니티 시대고 많죠. 레딧도 상장했고. 왜 주목하느냐? 그래서 다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형 자율조직. 즉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딱 느슨한 구조의 연대로 모여서 커뮤니티 같아. 근데 실행이 돼, 뭔가가. 그래서 조직이야. 근데 실행이 자율적으로 돼. 그러면 커뮤니티형 자율조직. 예, 탈중화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오랑 커뮤니티를 믹스해서 커뮤니티의 조직화, 즉 실행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자랑스럽게 인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FFC 프리키 폭스 크루 같은 경우도 이게 환경 실천과 커뮤니티인데
알고 보면 밑단에서 이런 다오스러운, 즉 응원단체 NFT고 그 활동했던 것들이 다 매저가 되고 시간 단위로 매저돼 가지고 다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마켓까지 해 가지고 의미 있는 걸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웬만한 다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이크라고 소셜 액션 커뮤니티인데 직접 내가 뭐 "이번에 뭐 플라스틱을 줍는 액션을 우리 같이 해 봐요." 이런 액션을 만들고 사람들 모아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거버넌스 디자인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고 다오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크립토 다오처럼 대놓고 다오라고는 안 하나 어떻게 보면 다오적인 어프로치를 커뮤니티를 잘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잘 쓰고 있다. 음. 그래서 인제 다오 랩이 만들어질 때 이 이해관계자 다오, 즉 뭐냐면은 '자율적인 고객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 즉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그래서 회사나 어떤 제품 프로젝트를 돕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오 랩을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요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 정도 하면은 제가 인제 다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역시 오버가 됐는데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오 기초는